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구간을 저희가 기회로 활용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증시 진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어젯밤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밤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간밤 증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간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5% 넘게 급락했는데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던 그 시간쯤 새벽 12시 20분쯤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1,440원대까지 치솟은 거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고요. 우리 증시 한국은행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41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안 그래도 우리 증시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절실했어요. 특히나 어제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간만에 우리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 팔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증시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참 묘하게도 어제 이제 장 맞추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일말의 희망을 조금 품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에 가장 문제였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의 부재,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이제 전기차와 제약바이오 모두 이제 강하게 매수세를 좀 붙여주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기대가 높았던 만큼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간밤 새벽에 있었던 일은 어느 개인 투자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웠었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간밤에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하는 것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수급,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불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공백을 기관 투자자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세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버티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몸을 바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수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연기금이 됐든 투신이 됐든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야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인의 수급 충분히 들어오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기관의 수급의 어떤 연속성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해외 각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 그리고 국가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오전장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죠.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신용 등급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그래도 그동안 우리 증시 밸류업에 참 많은 힘을 쏟아왔어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느낌인데 우리 증시의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밸류업뿐만이 아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있었던 프로젝트나 사업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밸류업 관련돼서도 이 부분에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특히나 오늘 금융주들이 좀 급락세가 나온 게 아마 이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어떠한 증시 부양이라던가 기업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어제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오늘 정부의 힘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지금 정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오늘 출회됐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어떠한 기업이라던가 프로젝트에 대한 악재나 이런 것하기보다는
어떤 갑자기 진행했던 주체 자체가 지금 너무 불안정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 사실 인맥주라던가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이 다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되면서 강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오면서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서 당분간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밸류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 주도했던 어떤 사업 프로젝트들이 과연 앞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오늘 흐름이 나왔다라고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이 금방 짚어주셨던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원전, 그리고 정치 인맥주들 보유하고 계셨거나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해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된 적이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 바로 2016년에 있었던 탄핵 사태인데요. 물론 그때와 지금을 뭐 비교하기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주식시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보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구간을 기회로 삼아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줍줍의 기회일까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실시간으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날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의 어떤 그 고통스러움도 저는 마찬가지다라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의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변화가 있었는가? 2차 전지 펀더멘탈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 혹은 제약바이오 쪽에도 뭐 굉장히 크게 극심할 만한 이슈가 있는가?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 있었던 노이즈 때문에 지금 수급 쪽으로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대신에 모든 종목군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섹터의 대장주들은 나름 그들만의 어떤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엔터에서는 JYP가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현대차에서도 기아 같은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장주만큼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성과를 낼 확률이 높으니 그들을 매매하시려거든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의 경우 이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7개월 구간 중에 앞단의 3개월은 거의 이제 지수는 플랫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4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지금 이제 천천히 이제 모으셨다가 시세가 날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현 정부에서 너무나 좀 소외받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좀 피해를 봤던 섹터군들을 좀 피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봤던 섹터들 위주로 조금 담아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갔었던 종목 말고 지금 가격적으로 정말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뭐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수혜를 이때까지 피해를 받았던 업종 위주로 좀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양대지수 모두 한 1%대, 한 그래도 2%대까지는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하방 경직성을 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뭐 한국은행에서도 임시 금통위 열고 금융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시중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 안정화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유동성 공급과 어제 사건과는 좀 약간 별개거든요. 별개예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을 했던 이유는
그 계엄 선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은 이게 유동성을 공급한 것 자체가 증시를 뭐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임시 대응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 있는 노이즈들이 빠르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지 아니면은 흐지부지가 될지 이게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인데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했던 이유가 어제 그 사건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해소가 되고 나서 또 다른 정치적으로 어떠한 뭐 이해관계가 좀 얽히면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제 그 사건이 어느 정도 빨리 해소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두 분 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 흐름을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고려 아연이 한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대형주들은 다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까 전에 대형주 위주로 시간이 있다면 좀 담아보자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아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돈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강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낙폭이 가장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두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지금 우리 눈높이에 맞출 만한 실적을 내보이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그 기준은 좀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좋은 회사란 지금까지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원픽이 될 수밖에 없다. 간밤에 끝난 미증시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이러한 대내의 변수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오히려 정말 시장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가 흔들리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이크론이 시세가 더 나는 그런 게 지금 미국 증시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만큼은 HBM 시장 안에서 대체군이 없다라는 것을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를 꼭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매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해외 매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지금 상황이 있고 미국은 약간 인하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에 한번 지금은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금방 제약바이오를 좀 짚어주셔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단기에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오전장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투심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 빠르게 낙폭을 회복했고요. 펩트론 같은 종목은 지금 4%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알테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크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조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몇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캐즈민이 이 수요에 대한 문제니 기술적인 문제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당연히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만한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뭐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금리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돋보이고 있는 상황. 알테오젠도 지금 로열티 수령했죠.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애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제조업보다는 제약바이오에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저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알보리, 펩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을 언급드리는 것보단 실제로 처방자 수를 통해서 혹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 실적이 추론을 가능한 바이오로직스 쪽 그리고 아니면 앞선 코너에서도 좀 언급드렸던 뭐 SK바이오팜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은 더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수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내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수출주와 내수주 중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수출주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어제 화장품주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삼양식품 그 맞아요. 소스를 만드는 기업들 보시면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라는 실망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내수 쪽으로도 잘 되는 기업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의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앞으로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출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소스 관련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우리 전통 장류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소스 수출이 늘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또 오늘 관련 기업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출주에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사는 친구들 SNS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북한이 들어온 줄 알더라고요. 그런 처음에는 워낙에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주호 본부장님, 여행주와 항공주가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이게 길어질 것이다라고도 많이 생각하셨을 거고 사실 저도 어젯밤에 북한에서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아니었고 어쨌든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충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해소가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여행주들 보면요, 그렇게 많이 빠진 것 아닙니다. 생각보다 지수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저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좀 사태가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라던가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테마주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슈가 여러 테마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밀고 있었던 그런 섹터군들이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그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윤 정부 수혜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털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지금 두 가지 산업 모두 에너지원과 지금 관련이 있고,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이니만큼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재 당과 혹은 이제 그 외에 반대되는 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우선은 대왕고래 테마라고 엮이는,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전주들도 낙폭이 굉장히 지금 심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이 누가 더 안전하냐라고 하면 저는 원전주들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볼 때이고, 담아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셨다가 추세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보는 거냐, 장기의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원전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대한고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는 테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조금 포지션을 유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은 일단 추세 회복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원전주랑 이런 대왕고래 피팅 밸브 쪽이 특히나 오늘 또 급락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뭐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기대감이 컸고 정부에서 추진한다라는 점이 좀 자극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야당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대왕고래는 좀 투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아니면 급락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점, 그래서 저도 원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하는 섹터가 있다면 반대급부로 또 이에 상승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그동안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 계열사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일부 종목들이 상승 중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이쪽은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카카오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저는 당연히 수혜주로 불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쪼개기 상장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또 이렇게 쪼개기 상장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저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계열사 관련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추가 이슈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마주들에서 가장 강한 게 정치 인맥주입니다. 지금 테마들 중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주 내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거의 20개가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내일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정치 인맥주 지금도 접근 유효한가요? 이거는 기준이 있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한 인물과 이제 인맥 테마주를 엮이는지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냥 스치면 지금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을 대장주, 방향계로 저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들을 따라서 약 10에서 15%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2등주라고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는 2등주를 1등, 그러니까 대장주의 어떤 방향계를 보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대신 내가 생각하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는 아예 조금은 이제 먼 발치에서 잠시 이제 시장을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 생쇼에서도 뭐 저출생 관련 종목들도 편입이 됐고요. 정치 테마주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그러면 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게요. 네, 뭐 좋은데요. 변동성과 아까 말씀하신 손절에 대한 대응이 안 되시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상한가 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침없이 또 빠지는 게 또 인맥주의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감안하셔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뭐 저는 오히려 대장격을 보시는 게 좋겠지만 매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부각을 받고 있다면 그 3의 인물을 또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좀 뭐 안철수라던가 이런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좀 보시면서 인맥주를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덜 오른 종목들, 2등주들, 이렇게 후속주들 이런 쪽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참 많은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